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강릉 경포호수로 유입되는 경포 저수지에 최근 들어 녹조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물속 산소가 줄며 생태계가 파괴되고 악취도 심해졌는데요. 올여름 날씨 영향인 것으로 분석하고 수자원공사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배현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20헥타르가 넘는 거대한 저수지의 물이 모두 짙은 녹색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저수지 주변에서 물을 떠보자 진한 색의 녹차 라떼와 구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에 이어 적지 않은 비가 내리면서 경포 저수지에도 상당량의 녹조가 발생한 상태입니다. 여름 내내 가물었던 강릉 경포 저수지에 각종 오염물질이 쌓여 있다 비가 내리며 녹조 현상이 심해진 겁니다. 비가 많이 오고 나니까 이게 물이 좀 차면서 동시에 아마 녹조 현상이 같이 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너무 심해가지고 여기 낚시하는 분들도 그렇고 되게 불편하고 저희가 봐도 일단 환경상 너무 심하니까. 녹조 현상이 발생할 경우 물속 산소가 줄며 물고기 등 생물이 죽어 생태계가 파괴됩니다. 또 독소가 나오며 주변 동물들에도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이 적지 않습니다. 경포 저수지는 인근 260헥타르에 달하는 농경지에 농업용수로 사용되고 있고 관광객들이 찾는 경포 호수 상류여서 추가 피해도 우려됩니다. 저수지 관리를 맡고 있는 한국농어촌공사는 녹조를 제거하기 위한 조속한 작업을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조가 번성해서 이번 주에 녹조 방지제를 살포해서 관리할 예정이고 만약에 녹조가 줄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살포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난히 더웠던 여름 날씨에 긴 가뭄까지 겹치며 재해가 이어졌던 강릉 지역에 이번에는 녹조 피해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어제부터 삼척에 130mm 넘는 폭우가 퍼붓는 등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렸습니다. 어제부터 오늘 오후 6시까지 누적 강수량은 삼척 135.5mm를 비롯해 강릉 55mm, 태백 38.2mm, 정선 사북 30mm며 나머지 지역에도 10에서 20mm 안팎의 비가 왔습니다. 영동 지역의 폭염특보나 호우특보는 모두 해제됐으며 모레까지 곳에 따라 비는 더 오겠습니다. 강원도와 강원 지역 8명의 국회의원들이 오늘 국회의원 회관에서 간담회를 열고 국비 증액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강원도는 제2경춘국도를 비롯한 SOC 사업과 미래 첨단 사업 24개를 국비 주요 현안으로 꼽았고 포천 철원 간 고속도로와 속초 고성 간 고속도로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의원들은 강원도가 국비 증액 논리를 탄탄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말하는가 하면 또 다른 의원은 사전에 예산 설명을 듣지도 못했다며 강원도의 소통 부족을 지적했습니다. 강릉과 양양 일부 지역을 관할하는 강릉해양경찰서가 이르면 내년 상반기 문을 열 전망입니다. 이를 위해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강릉해경서 신설지원팀을 이달 안에 설치하고 오는 11월까지 추진단을 출범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강릉해경서는 우선 강릉에 임시 청사를 짓고 함정 계류 여건 등을 고려해 강릉항과 주문진항, 옥계항 가운데 한 곳에 전용 부두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본격적인 벼 수확철이 됐지만 농민들은 수확 대신 논을 갈아엎었습니다. 쌀값이 밥 한 공기에 200원 수준으로 바닥을 치고 있다며 농민들은 정부의 쌀값 보장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나금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확을 보름 앞둔 들녘. 누렇게 익은 벼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봄부터 애써 기른 벼를 농민들이 트랙터로 갈아엎습니다. 논 갈아엎기는 지난달 철원에 이어 강원 지역에서만 벌써 두 번째입니다. 다 자란 벼가 이렇게 진흙에 뒤범벅이 됐습니다. 농민들은 쌀값 폭락에 항의하며 논을 갈아엎었습니다. 3,300여 제곱미터의 논이 10여 분 만에 맨땅으로 변합니다. 농민들은 참담한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농민으로서는 농사 짓는 것이 자식을 기르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걸 갈아엎는다는 것이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지난달 80kg 쌀 한 가마니 가격은 17만 7천 원. 10개월 전인 지난해 10월에 21만 7천 원에 비해 약 4만 원, 18% 넘게 폭락했습니다. 90g, 밥 한 공기에 200원 꼴입니다.
농민들은 인건비도 안 나온다며 항의하고 나섰습니다. 농민 쌀값을 올리자! 올리자!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한일 농사를 빈손으로 마감하게 될 수밖에 없다. 농민들은 쌀 소비량이 예상치를 밑돌기도 했지만 정부가 미국과 중국에서 매년 40만 8천 톤의 쌀을 수입한 게 쌀값 폭락의 근본 원인이라고 주장합니다. 전국적인 쌀 생산량이 370만 톤이에요. 쌀값이 이러한 그 11%에 달하는 수입쌀 때문에 실제 폭락을 하고 있는 것이지. 농민들은 쌀 한 가마니에 26만 원 이상의 쌀값 보장을 요구하며 논 갈아엎기 투쟁을 전국적으로 이어가겠다고 예고했습니다. MBC 뉴스 나금동입니다. 삼척에 발전소를 짓고 있는 업체가 직원들의 근무복을 교체하면서 기존 작업복을 지역 자활센터에 기부했습니다. 이 발전업체는 옷감을 재활용한 소품을 다시 사들여 지역사회에 나누고 자활근로자 자립에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박은지 기자입니다. 5일장이 열린 삼척 중앙시장. 명절 장을 보려는 사람들로 평소보다 북적이는 골목에 파란색 장바구니가 진열됐습니다. 삼척 블루파워 직원들의 근무복으로 만든 업사이클링 제품의 무료 나눔 행사인데 순식간에 동이 났습니다. 여러 가지 필요하겠네요. 우리 일하러 다닐 때도요, 소지품 넣고 들고 다니고 여러 가지로 활용이 좋을 것 같아요. 장바구니를 나눠준 뒤에는 직원들도 함께 장보기에 나서 명절을 맞은 시장 경제 활성화에 나섰습니다. 삼척 블루파워는 최근 근무복을 교체하면서 기존 근무복에 의미 있는 활용 방안을 고민했습니다. 삼척 지역 자활센터에 의류 리사이클링 사업단을 소개받아 150벌을 기부했고 완성품은 회사가 다시 사들여 나눔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ESG 경영 실천의 일환으로 기획이 됐고요. 폐근무복을 쓰레기로 폐기하기보다는 재활용하는 리사이클링 사업으로 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4년 차를 맞은 삼척 지역 자활센터 의류 리사이클링 사업단도 이번 협업이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원단으로 쓸 헌옷 물량을 대량으로 확보했고 시장형 전환을 위한 판매 실적도 쌓았습니다. 시장형으로 전환되면 참여 중인 저소득층 근로자들의 창업 등 자립 지원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저희 그 지역에서 나오는 그런 청바지, 주로 이제 청바지 같은 의류 원재료를 사용하는데 물량들이 원활치가 않았었거든요. 근무복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또 생산 물량도 확보하고 또 좋은 일에 쓰고. 작은 아이디어지만 자원을 그냥 버리지 않고 새로운 가치로 만들어낸 협업이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시작이 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강릉시청 로비에 독도 실시간 영상이 사라졌다는 지적에 강릉시가 울릉군으로부터 관련 영상을 제공받아 방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국회의원이 강릉시청과 충주시청 등에서 독도 실시간 영상이 사라졌다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비판하자 강릉시가 영상 시설이 노후돼 송출을 중단했고 위치와 장비를 교체할 계획이라며 최근 일고 있는 독도 지우기 의혹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울릉군에서 독도 실시간 영상을 제공받아 계속 방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오전 이탈리아 국적의 11만 톤급 대형 크루즈 코스타 세레나호가 속초항에 입항했습니다. 한국인과 대만, 말레이시아 등 200여 명의 관광객을 태우고 온 코스타 세레나호는 오늘 오후 4시 내국인 등 2,600여 명의 관광객을 태우고 일본으로 다시 떠났습니다. 코스타 세레나호는 일본 오타루와 아오모리를 기항한 후 오는 17일 다시 속초로 돌아왔다가 일본 사카이 미나토, 가나자와 마이즈루를 거쳐 21일 부산항에 도착합니다. 민주노총 강원본부 등이 어제 강원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설노조 강원지부 간부 고 양회동 씨의 분신 CCTV 유출에 대한 수사 결과 발표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당시 한 언론이 민주노총 간부가 고 양회동 씨의 분신을 방조했다는 취지의 허위 보도를 냈고 이 기사에 춘천지검 강릉지청의 CCTV 화면이 활용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CCTV 유출에 대한 수사 결과가 1년 4개월째 발표되지 않고 있다며 외압과 늑장 수사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강원대학교 의과대학과 강원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가 기자간담회에서 의대생 증원이 열악한 지역의료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김예신 신경과 교수는 지역 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 수가 인상 등 현실적인 대책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류세민 강원대 의과대학장은 당장 입학생이 늘어나게 됐지만 해부학 실습 관련 예산조차 없다며 늘어난 의대생들을 가르칠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2024 파리 패럴림픽 사격 종목에 출전한 강릉시청 선수단 환영식이 열렸습니다. 강릉시는 오늘 오전 시청 대회의실에서 파리 패럴림픽에서 금메달 2개를 딴 박진호 선수를 포함해 국가대표로 선전한 심영집, 이유정 등 시청 소속 장애인 사격부 선수 3명을 환영하고 포상금을 전달했습니다. 세계 랭킹 1위 박진호 선수는 남자 10m 공기소총 입사와 남자 50m 소총 3자세에서 모두 올림픽 신기록을 세우며 2관왕에 올랐습니다. 삼척 블루파워 회사채 발행 증권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삼척 석탄화력 반대 투쟁위원회 등 5개 환경단체는 오늘 서울 NH투자증권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개 증권사들이 삼척 블루파워 회사채 발행을 주관하는 것은 기후위기 대응에 역행하는 행위라며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삼척 블루파워는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1조 1,000억 원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했으며 올해 2차로 1,500억 원을 내일자로 발행합니다. 강릉 오죽헌 시립박물관 야간 상설 공연인 오죽헌 풍류야가 오는 15일 마무리됩니다. 오죽헌 풍류야는 지난 7월 19일부터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이틀에 걸쳐 전통 공연과 퓨전 국악, 버스킹의 내용으로 오죽헌 시립박물관 야간 상설 공연으로 계속됐습니다. 특히 공연 마지막 주말을 맞아 오는 14일 저녁 7시부터 MBC 강원영동 라디오 공개방송이 마련되며 13일과 15일에도 전통 타악 공연과 마당극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어제 양구 지역 한우 농장에서 올해 전국 3번째 럼피스킨이 발생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해당 농장의 초동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파견해 출입을 통제하고 농장에서 기르던 소 27마리 중 럼피스킨에 감염된 소를 매몰 처분합니다. 또 양구를 비롯해 춘천과 화천, 인제, 고성에 럼피스킨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상향하고 이들 시군 축산시설에 모레까지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강원도가 2024년도 제1회 공무원 임용시험 최종 합격자 666명을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습니다. 행정직군에 431명, 기술직군에 235명이 합격했고 이 가운데 장애인 4명, 저소득층 10명이 선발됐습니다. 합격자 가운데 여성이 350명으로 52%를 차지했고 최종 합격자 평균 연령은 29.26세로 지난해 29세보다 소폭 상승했습니다. 최연소 합격자는 18세, 최고령 합격자는 52세입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